덕분입니다. 오늘은 참 쉬운 주제이긴 한데, 말하기는 쉬운 주제이긴 한데, 이것을 직접 이제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가죽 선택에 대한 주관적인 좀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죽의 종류나 뭐 가죽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가죽이 이제 비싼 가죽이고 싼 가죽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작보다는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부자재의 종류, 가죽의 종류, 실의 종류, 얼마 전에 올렸던 마감재의 종류, 염색 염료의 종류, 이런 것들을 더 조금 파고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요것도 이제 가죽 스와치 중에 하나인데, 템페스트에서 나오는 엘바메시라는 가죽의 스와치입니다. 다양하죠, 색깔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이전에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윈포트에서 나왔던 토이아노하고 그 다음에 코보, 밀라노, 그런 가죽의 스와치입니다. 지금은 구할 수가 없죠.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의 도쿄 레더 페어에 가면 부스마다 요런 가죽, 자기들 가죽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작은 패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가져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가죽들을 이전에 조금 챙겨올 때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것들도 보면 신기하죠. 챙겨서 가져온 그런 가죽 스와치입니다. 다 TLF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베지터블 가죽도 저는 아주 또 좋아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런 가죽이긴 해요. 지금 요 배경으로 깔려 있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 코도반입니다. 남아있는 쉘 코도반이고, PR을 한번 해서 현재 상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공방에 제가 자부심,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죽 스와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러닝하는 가죽이 가장 많은 에젤레드에서 판매되는 가죽의 스와치입니다. 내추럴밸리, 포에버, 스웨이드, 코다, 돌라로, 미네르바 복스, 뷰테로, 그 다음 푸에블로 또 있고, 그 다음 뒤에 요런 뭐 불가죽이죠. 칸사스라든지, 그 다음에 알랑구트,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신설동의 가죽집들이 판매하는 러닝하는 가죽들, 뭐 이건 트리움프, 제가 내피로 조금 자주 쓰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가죽이죠. 평당 5,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크기가 좀 크긴 한데, 그렇고 이게 최근에 구입한 뭐 푸에블로 벨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전에 사실은 이 럭스, 지금 피에렌체 레더에서 판매하는 럭스 가죽은 윈포트 레더에서 샘플로 제가 들어와서 구입을 또 했었고, 요런 이제 끌레망스라든지 아니면 슈렁크 리모즈 같은 경우에는 레더필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런 피렌체 레더에서 볼피사의 토이아노를 다시 또 수입을 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펜 미조레도 알랑구트와 같이 똑같은 염소 가죽이죠. 염소 가죽이고, 요런 TPR, 콜라타 TPR 말가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와치로 만들어서, 제가 가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어떤 가죽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근접한 가죽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스와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가죽을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샘플로 제공해서 그 취향에 맞는 가죽들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일단 그 최근까지 저도 가죽 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 기술이나 도구나 아니면 마감재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가죽을 선택하느냐, 약간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가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관점은 가죽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죽이 비싸서 좋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떤 가죽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도 주관적인 어떤 가죽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죽은 크게는 베지터블, 크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오일 가죽까지 가죽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일 가죽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이제 베지터블 가죽의 일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어쨌든 오일 가죽이 뭐 식물성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오일 가죽, 베지터블 가죽, 크롬 가죽, 가죽은 크게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제 뭐 가공법은 정말 무수히도 많지만 크게는 가죽의 종류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설동 가죽 시장 탐방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러닝하는 가죽 매장 위주로 이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러닝하는 가죽이라는 거는 품질과 가공법이 이제 지속적으로 똑같이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되는 가죽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매장은 이제 신설동에 있는 피렌체 레더, 뭐 레더필은 성수동 있죠, 이라든지 아니면 에제르 레더, 윈포트 레더, 그다음 레더 에펠, 그다음 반도피역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다른 매장들도 이제 러닝하는 가죽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인 공방을 위해서 러닝하는 가죽을 생산이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추가적인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래하는 가죽들이 조금 남아서 남은 원장들을 비치해두고 판매하는 게 이제 조금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1000평, 뭐 기본적으로는 2000평, 5000평 이상 이제 오더를 넣어야지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가공법에 아니면 컬러에 맞게 이제 생산을 해주거든요. 가죽 공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다른 가죽 매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개인 공방을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불필요하게 리스크를 만들지는 이제 않겠죠. 2000평이나 5000평씩 생산을 해서 개인 공방들 대상으로 판매를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매장에 비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브랜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가죽들이 남은 원장을 이제 비치해두고 판매를 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크롬 가죽 위주로 판매하는 것이 사실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베지터블 가죽을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서 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타산이 맞지 않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베지터블 가죽들을 보면은 다른 여타 이태리나 프랑스, 독일에 생산되는 가죽에 비해서 조금 품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러닝하는 매장에 가죽들을 굳이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냐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겠죠. 뭐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우리는 공예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뭐 홍보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은 러닝하는 가죽들을 구매를 해서 제품들을 생산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하는 가죽이 이제 더 비싼 거죠. 이제 개인이 뭐 취미로 독학해서 소소하게 제작하면서 주변에 한두 개 선물하려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쉽게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죽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이제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것의 일부에 러닝하는 가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타 가죽 매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뭐 간간히 뭐 스톡으로 입고되는 가죽들이, 요게 지금 바레니아인데 이 이제 녹색 바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 한 장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70만 원, 77만 원인가 주고 구매했던, 이렇게 또 바레니아라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자면 에르메스에서 시계줄 만들 때 쓰는 가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애플에서도 에르메스하고 콜라보해서 이제 컬렉션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바레니아 또는 체르마트 가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바레니아 가죽입니다. 이걸로 이제 뭐 버킨이나 켈리 그런 것도 제작을 하죠. 아무튼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인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좀 여러 매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간간히 이제 스톡으로 입고되는 가죽들이 매장에 DP가 좀 돼 있어요. 스톡으로 입고된다는 거는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비싼 가죽들이 소량 그 가죽 매장에 입고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소량이 입고되다 보니까 이제 러닝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스톡 가죽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남은 가죽들을 이제 패턴실이나 생산 라인에서 버리는 것보다 또 그거를 또 달라고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뒤로 판매를 하는 건데, 어떤 매장에서 이제 좋은 이태리 수입 가죽을 보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가면은 더 이상 이제 그 가죽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가죽을 크게 수입을 하시던 업자분에게 들었는데, 바레니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바레니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나면은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에르메스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A, B, C, 뭐 D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A급 가죽들만 이제 에르메스에 납품이 되겠죠. 그렇게 입고된 A급 가죽들이 이제 공장에서 선별한 A급 가죽들이 에르메스에 넘어가면은 또 다시 선별이 됩니다. 에르메스 자체적으로 또 A, B, C 등급으로 또 구분이 되어서 A 등급은 사용을 하고 B, C 등급은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제 반품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로 판매를 해서 저희가 아는 그런 매장들에 이제 스톡으로 들어와서 또 소비자한테 한 장씩, 두 장씩 뭐 소량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좋은 가죽 또는 비싼 가죽을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 가죽을 이용해서 같은 걸 또 만들고 또 그 가죽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그 같은 가죽으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가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안타깝죠. 판매도 못하고 더 이상 제작도 힘들고, 그래서 그 가죽을 구하지 못하면 가죽이 싸지고 계속해서 그 가죽을 구할 수가 있고 그 가죽으로 내가 제품을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거나 선물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은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한 평에 뭐 1,500원짜리부터 해서 뭐 10,000원 미만의 가죽들, 저는 보통 가죽 수화치를 정리를 할 때 가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보스, 그리고 다보스 전까지는 브라이들인데 9,000원이에요. 행사 가죽 그렇게 샀는데, 요 브라이들, 행사한 브라이들, 평당 9,000원 하는 화이트 하우스 콕스의 평당 9,000원 하는 가죽 전까지는 10,000원 미만대 가죽이거든요. 뭐 5,000원부터 뭐 7,500원, 뭐 7,500원, 7,500원 이렇게 7,5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9,000원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는 뭐 벨기에 생지라든지 토이아노 12,800원, 그 다음 끌레망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또 18,000원, 24,000원 이렇게 줬었고, 바레니아도 24,000원 평당 이렇게 줬었고, 요 뒤에 이제 브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000원, 21,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아무튼 엄청 뭐 저렴한 가죽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아직도 뭐 공방에는 에나멜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BBG나 MC, FG 가죽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나쁜 가죽은 아니에요. 그죠? 뭐 BBG, MC, FG가 뭐 저렴한 가죽이다, 저렴해서 나쁜 가죽이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12,000원짜리가 이제 평당 가격이죠. 평당 12,000원이 넘어가고 15,000원이 또 넘어가고 20,000원이 넘어가고, 이런 가죽을 사용하면은 10,000원 미만짜리 가죽으로 똑같이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이쁩니다. 이게 뭐 가죽 가격이 비싸서 이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가죽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떤 제품이 더 이쁘냐 똑같이 만들어 왔는데 얘기를 했을 때 같은 컬러라고 치더라도 훨씬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 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90% 이상 비싼 가죽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수공예로 저희는 이제 장비 없이 하나의 제품, 가방,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패턴을 구매해가지고 만든 백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맨날 며칠이 걸리거든요. 이제 손으로 미싱질 없이 바느질 한 땀 한 땀 해서 제작을 하는데 맨날 며칠이 걸리는데, 이 몇 날 며칠 동안 작업을 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제품이 가죽 가격 몇십만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덜 이쁘다는 거는 조금 사실은 좀 허무한 일이기도 하죠. 차라리 몇 날 며칠 동안 작업해서 만드는 제품이 단 몇십만원, 몇만원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이뻐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비싼 가죽을 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좋은 가죽을 이제 한번 맛들이고 나면은 자꾸 비싼 가죽이 좋은 가죽이 되었다가 좋은 가죽이 비싼 가죽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좋은 가죽이 비싼 가죽이 되는구나 라고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컨셉이 뭐 확실하거나 또 뭐 브랜드 런칭이나 뭐 판매 목적, 그러니까 완전 상업적인 게 목적이라면은 사실 뭐 비싼 가죽이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단지 러닝되는 가죽만 있으면은 어떤 뭐 저렴한 평당 단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러닝만 되면. 근데 내가 상업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도 뭔가 생산을 한다, 제작을 한다고 치면은 자꾸 비싼 가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일단 구매를 하던 말던 다양한 가죽들을 보는 거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짜투리 가죽, 박스 가죽,
그 다음에 PR 가죽 이런 것들이 많이 카페나 아니면은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가죽이죠. 랜덤 가죽 박스 10만원어치를 사면은 뭐 80평이 온다든지 15만원어치를 사면은 뭐 30평이 온다든지 그 가죽 매장에서 이제 잘라 가지고 그냥 멀쩡한 가죽을 커팅을 해서 다양한 가죽들을 박스에 랜덤으로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발송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 구매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면은 다양한 가죽들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서울 신설동 시장 근처에 내 공방이 있어서 아니면 집이 가까워서 자주 찾아가는 게 아니라면은 지방에서는 그렇게 가죽을 또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랜덤 가죽도 꼭 가죽 공예를 시작하면서 한두 번은 해보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죠. 근데 그렇게 러닝하지 않는 가죽들을 구매하고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허무하기도 하죠. 내가 랜덤 박스 또는 러닝하지 않는 가죽들을 구매를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은 어떻구나, 이 가죽은 어떻구나, 이 가죽에 대한 이해도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가죽을 더 이상 만져볼 수 없다고 치면은 헛것을 공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러닝 가죽을 찾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러닝 가죽을 분명 반드시 써야 된다, 이태리 가죽을 반드시 써야 된다, 프랑스 가죽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가죽을 사용을 해보고 다음에 그 비슷한 가죽들을 내가 만나서 제작을 했을 때 그 비슷한 가죽들을 조금 익숙하게 그 가죽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가죽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앞으로 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죽은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공해 드리려고 얘기를 나눴는데 좋은 가죽 생활 하시고 다음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